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372페이지의 주택 공급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조문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 옳게 연결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청회와 공람 두 가지입니다. 공람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죠. 그래서 기억에는 14일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법상 청문하여야 하는 처분 아닌 것. 청문은 중요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 등록, 말소 처분 시에 청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번 공업화 주택에 대한 인정 취소. 공업화 주택에 대한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리모델링 허가 취소, 등록 말소 네 가지가 청문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도 참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냈기 때문에 틀려주는 게 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억에 시군구청장의 요청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요청으로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하는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안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주거정책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해당 사항 없고, 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는 것, 디귿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주거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 니은 디귿으로 해놓습니다. 이제 374페이지의 농지법령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는데, 농지법에서는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와 농업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업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경과 위탁 경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과 농지에 대한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대리 경작이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농지를 유지 보전하고자 하는 보전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출제되는 두 문제를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용어 정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1번을 함께 보십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가로 속에 초지는 제외시킵니다. 현재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로 사용하건 농지로 사용하지 않건 관계없이 항상 농지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외 토지의 경우는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농지법상 적용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니은번입니다.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 추정습니다.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관상용 수목의 묘목 재배하는 곳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데, 여기 조경 목적이라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식재한 것으로서 우리 건축법상 조경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활용되는 토지로서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라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되는 양, 배수시설의 부지, 양수, 배수시설인데 양수, 배수시설로서 개량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전답과수원에 해당되거나 또는 전답과수원 외 토지로서 농지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 그리고 개량시설에 해당되는 양수, 배수, 관계수리설과 생산시설에 해당되게 되는 축사, 온실 제외사 등이 있다면 모두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량시설에 해당되는 양수, 배수시설 규지는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고 니은의 경우는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묘목, 관상류, 수목 재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농지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농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초지의 경우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 불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지로 사용되거나 전답과수원 외 지목으로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과 관계된 사항으로 374페이지 함께 보시게 되면 박 속에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3개 열거하고 있는데 3번 초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게 되면 지목이 전답과수원 아닌 토지로서 경작지나 재배지로 계속 사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3년 미만 추정수입니다. 만약 전답과수원이라고 하면 농사 짓지 않더라도 농지지만 전답과수원 외 지목대인 상태에서 경작지나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하면 농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2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중이죠. 이러한 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에 해당되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꿀벌 10군 사육하는 자. 현재 농업인과 관계된 사항은 농지를 소유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시설 농지로서 온실이나 버섯 재배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 농지 원부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농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1년 중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여기 90일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게 되면 배주 같은 채소를 재배하게 되었을 때, 경작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3개월 안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온실 등으로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한 자는 농업인이고, 이러한 농지에 소유하지 않더라도 1년 중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인 자라면 농업인에 해당된다는 걸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 범위에는 축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대가축에 해당되는 소, 말 2마리 이상 사육하거나 중가축에 해당되는 돼지나 염소를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자,
그리고 소가축에 해당되는 토끼를 100마리 사육하는 자, 가금류를 1000마리 사육하는 자, 닭이나 오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봉과 관련되어 꿀벌 10통 이상 사육하는 자가 있다면 농업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축산하지 않더라도 가축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1년 중 120일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되게 되는데 농지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가축은 돼지였습니다. 돼지의 가임은 3월, 3주,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면 대충 98호, 92일 정도이고 3주는 21일이고 3일을 모두 더하게 된다고 하면 115일인데 그 115일과 가까운 숫자는 110이다, 120이다. 4452이라는 거 들어오신 적 있다고 하면 115라고 하면 얘는 120일과 좀 가깝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120일. 그래서 돼지의 가임 기간과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간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한 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판매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농업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꿀벌 10군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금이라 말 보게 되면 천수 필요하죠. 그래서 2번 틀리고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은 1년 중에 120일 이상 돼야 됩니다. 100일은 해당상 없죠. 그리고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이자 그냥 농산물이 아니라 농업 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자 그래서 가락시장 가보시게 되면 도매상 하시는 분들이 연간 몇 천만 원, 몇 억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자신이 직접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와 관련되어서는 앞에 농업 경영이란 말이 꼭 달려있는 상태에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데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농지에 3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한 자가 있다면 그분은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00은 그에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 해당되게 되면 경작하거나 경작하지 않더라도 항상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소가축이라고 하면 100두를 사육하게 되었을 때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농업인 안 되지만 1년 중에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종사 기간은 부족하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 농업인입니다. 4번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인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지목 전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항상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 아닌 토지의 경우 경작 재배 기간이 3년 미만인 때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배 기간이 4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목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도 위탁 경영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서는 농업인이 직접 작용하는 것과 위탁 경영하는 것을
농업 경영에 포함시키지만 대리 형작과 임대차는 농업 경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농지, 농업인, 농업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주시는 게 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농업위반의 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합병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또는 도시인이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취득과 관련되어서는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정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 승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우리 포괄 승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상속, 합병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지 않고 특정 승계와 또 비교되는 것으로서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원시 취득과 관련되어서는 간접 사업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 자기가 자기에게 증명 발급할 필요 없기 때문에 농지 자격 증명 필요 없는데, 특별히 우리는 농지 전용 협의란 말과 농지 전용 허가 신고란 말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행정청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 협의 절차를 거치고, 비행정청이 농지 취득하는 때는 허가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 전용 허가 받고자 한다고 하면 규모 큰 농지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농가주택 만드는 규모 작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농지 전용 협의 거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행정청이 농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다라는 걸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것이라면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데, 공유 농지를 분할하거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합병이란 말 또는 상속이란 말 보게 되면 이때는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전용 신고는 민간이 비행정청이 농지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증명 발급 받은 때만 농지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래 자기 것이죠. 4번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포괄 승계이죠. 5번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 취득 증명을 필요 없는 농지 취득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탁 경영과 관련되어서는 농작업 일부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 지급 당연히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 경영과 관련되어 1번 현역으로 증식된 경우, 현역으로 증식되었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농사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나 위탁 경영이라는 게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6개월간 미국 여행 중인 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자라고 하면 직접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공직에 취임한 경우로서 위탁 경영 가능하고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치료와 관련되어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때는 위탁 경영 가능한데 질병치료 목적으로 2개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치료하는 경우 위탁 경영 곤란하다고 하면 이것 공정하지 않은 그런 법령 규정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질병치료와 관련되어 위탁 경영 등을 맡기고자 한다고 하면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돼야만 채소 재배에서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3개월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위탁 경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지역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가수의 가주치기 등에 해당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여기 기업과 관련되어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주라면 28일이기 때문에 30일 미만으로서 위탁 경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니은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국내 여행 중인 경우라면 언제든지 농업 경영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경영 사유가 못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6시간이면 서울에서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도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 중이라면 언제든지 농업 경영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경영 사유가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D것입니다. 선거에 따라 공직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공직에 취임한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니은의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로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382페이지의 농지 처분 의무 임대차입니다. 여기 처분과 관련되어서는 농지 소유와 관계된 사항으로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은 면적 관계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도시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인이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이농하게 되었을 때 10,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농지처분 의무 대상입니다. 만약 농어촌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처분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농지 처분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1년 내 농지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기간 내에 농지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이고 농지 처분 명령을 불응하여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행 강제금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와 관계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놓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농지처분 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나오지 않았고 임대차에 대해서만 최근 기출문제 출제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만 최근에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리경작 쪽을 좀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단서에 관한 사항도 꼭 보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60회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기간이 5년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 임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1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60세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자가 농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 임대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시군구청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추놓습니다. 제3자에게 효력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셨을 때 민사특별법에 해당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대항력 요건과 같은 사안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인도한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시구 읍면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구 읍면장은 딱 두 번 나오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하는 자 시구 읍면장이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자도 시구 읍면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 시설로서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농지 임대차와 관련되어서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모작 목적이라면 이모작 목적이라고 하면 이모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농지에 대한 임차 기간을 8개월로 정하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하거나 지금처럼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재배하고자 한다면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예외적으로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 계약 수락 당사자가 수락한 때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으로 본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 아닌 A 농지와 국유재산인 B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27회와 관련되어서는 좀 특별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B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을 할 수 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경우는 그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A 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등기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 생긴다. A 농지는 국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시구 읍면장이 확인하고 농지를 인도받게 되면 인도받은 다음날 제3자에게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절차 밟을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임차인이 취약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질병치료, 공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임대할 수 있고 그러한 임대 사유가 인정될 때 그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목적으로 사유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4번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질병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을 할 수 있고 갱신하는 때에도 3년 미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A 농지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를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4번 5번으로
그래서 농지법상 좀 까다로운 문제 나온다면 그냥 5번 찍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3번입니다. 농지법령상 조문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 경작과 관계된 사항으로 꼭 한번 보시고 앞으로 출제될 문제 대비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입니다. 유효농지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대리 경작과 관련된 토지 사용료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10%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확량 100분의 10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니은은 50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D것입니다. 군수는 처분명령 받은 후 정당 사용 없이 지정기간 내 처분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50, 20이 조합되어 있는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3절 농업진흥지역 등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1번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도이사가 녹간 농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지도지사이지만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 협의, 농지전용 허가는 농림부 장관의 권한에 해당되고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구청장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와 농지 전용 관할 관청이 서로 다르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방풍림 부지 추정수입니다.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1번 맞습니다. 앞서 우리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계량 시설과 축사 등의 생산 시설을 농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계량 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얘도 농지거든요. 그래서 1번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받은 농지 토지를 동일 필지 안에 변경하는 경우 농지 전용 신고해야 한다. 전용 허가받은 위치를 같은 필지에 변경한다 할지라도 그 위치가 변경된 것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된다. 불법을 시정한 것으로서 따로 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4번입니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신고해야 한다. 농지 전용 신고의 관할 관청은 시군 부청장입니다. 허가할 때만 농림부 장관이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를 전답 가수원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농지 전용 신고했다고 하면 더 이상 농사 안 짓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목을 전답 가수원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보셨는데 이 기출문제는 최근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기출문제가 우리 시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들의 실력을 좀 잘 닦아 놓으시는 게
올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